전세 가격 올린, 분양 가격 올린 주체가 정부인데 본인들의 인정은 하지 않고 이거 전부 다 누구한테 다 전가시킨 겁니까 이거?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읽어 드릴 거고,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뒤에 가서는 판소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의 강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이달 말에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좀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투기성 자금 관리 강화한다라고 하지만 애꿎은 실수요자들에게 좀 불똥 튈까봐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주택 공급 확대도 재차 밝혔다라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자에 대해 강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이달 중에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부 전세대출 자금이 주택 투기 용도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런 투기성 자금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전세대출 자금이 이 주택 용도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투기 용도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이거 뒤에 가서 제가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지나치게 강한 규제 대책이 나올 경우에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 정부의 규제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본인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좀 크다라면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크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기성, 투자성보다는 당연히 실수요자들의 대출 포션이 크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뒤에 가서는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뉴스 기사를 본 것처럼 이 전세자금 대출이 중지가 되면서 축소가 된 이유를 이 홍남기 부총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이 모든 사건과 발단이 무주택자한테 있다라고 돌려서 전가를 시켰습니다. 이 전세대출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지금 현재 투기성 투자에 돈들이 흘러갔다. 그것도 명확하게 지칭을 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이 부동산의 투기성 투자에 돈들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전세대출이라는 거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이제 앞으로 질권 설정이라는 걸 잡습니다. 이 설정이 들어가요. 이런 전세 세입자분들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은행권에서 사실 아무런 담보 없이 이 많은 돈들을 빌려줄까요? 최대 80%까지 그 이상까지도 빌려주는데, 그럼 당연히 뭔가 담보를 잡겠죠. 그 담보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설정을 잡는 걸 질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임대인한테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만료가 되고 만기가 됐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모든 받은 그 잔금을 다시 보증금을 되돌려주죠. 그런데 은행권에서 이렇게 질권 설정을 잡을 경우에 전세 세입자가 받은 대출금은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질권 설정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은행권들이 이제 전부 다 질권 설정 잡는다. 세입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무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은행도 만약에 전세 만기가 됐는데 세입자가 돈을 안 돌려줬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설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 명확한 설정이 잡혀 있는데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투기성 투자로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 대출을 우리가 받을 때 전세 계약서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에 있어 계약금, 이체 내역서도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출한 내역도 있고 설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를 투기성 투자에 투자한다? 투기지역 내, 투기과열지역 내 3억이 넘어가는 경우에 주택 매입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대출 다 회수해야 합니다. 즉시, 바로 즉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다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무주택자분들이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투기성 투자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중지가 되고 축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에 대한 연체율을 정부가 올해 초에 이미 딱 찝어줬어요. 작년 대비해서 6% 이내로 대출을 해줘라. 6%를 넘기지 말아라 라고 정부가 이미 딱 은행권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금융권에다가. 그래서 각 은행들이 이 연체율을 지켰는데 지금 농협이나 뭐 기업은행 여러 은행들이 지금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6%를 이미 다 넘어섰기 때문에 중지 및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은행 연체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를 이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투기성 투자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의 연체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더 많이 해줘야 되죠. 전세 대출에 대한 건수의 총량은 작년과 똑같은데 전세의 가격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연체율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연체율이 올라가서 중지 및 축소가 된 상황이고, 여기에 분양가도 올라갔어요. 분양가도. 이 분양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 대출에 대한 액수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및 뭐 여러 가지 잔금 대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막혀 있는 겁니다. 분양가가 왜 올라갑니까? 분양가가 택지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단 대출을 받는데 이게 뭐 한두 건입니까? 이 조합원들, 청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 한도액도 한두 건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액수가 커진 겁니다.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은행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금 현재.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 대출이 투기성 투자로 늘어난 거다. 본인 전세 가격 올린, 분양 가격 올린 주체가 정부인데 본인들의 인정은 하지 않고 이거 전부 다 누구한테 다 전가시킨 겁니까? 이거 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너네 때문에 지금 투기성 투자로 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줄 거야,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하죠.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내년 대선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자, 어저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선점을 좀 고민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이런 민간 재개발 재건축들에 대한 활기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그냥 시그널을 던진 거예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 좀 개선하겠다. 뭐 분양가 상한제 다 풀어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그냥 개선시키겠다. 그리고 공공임대 분양 아파트 이거 확대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죠. 이거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며칠 전에 누구나 집이라는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0년 전 분양가로 책정을 해서 10년 이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저렴하게 분양가 책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결과 뭡니까? 분양가 최고 높은 게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 가까이. 말도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도 추가적으로 마지막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공공주도 복합사업이나 여러가지 공공주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주도 복합사업 진행하는 곳들 한번 가보십시오. 동의서 그냥 막 걷고 있어요. 진위 여부도 따지지 않고 누가 이거 체킹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요. 그냥 동의서 막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서울 일대 공급이 부족한 거 인지했고, 부족한 상황을 앞으로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주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거 전부 다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 이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이 전세 세입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전세 세입자들. 근데 전세 세입자들을 이미 투기성 투자자로 지칭을 해버렸어요, 지금 정부가.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본인들이 집값, 전세값 끌어올린 것들 전부 누구한테 전가시킨 겁니까?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전세대출 받은 거 전부 다 투기성 투자, 부동산으로 돈들이 흘러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질권 설정 잡혀 있어서 설정 잡혀 있는 것들 투자로 못 돌린다. 이렇게 양면성 전략들을 엄청나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예요? 내년 대선 얼마 안 남았어. 대선 카드로 우리들 공급 확대해 줄 거고 확대해 줄 거야. 다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속내는 세입자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세입자분들은 빨리 깨닫고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입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바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